CNN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은 한국을 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세계가 놀란 건 한국의 최첨단 기술 때문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크게 감동시킨 건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너무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호등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길 위의 불빛이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문화였다. 우리에겐 익숙한 지하철 LED 바닥 신호, 칸마다 표시되는 혼잡도 안내,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초 단위로 표시되는 도착 시간.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모여 한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다니. 또 다른 외국인은 병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료 예약은 무인 키오스크로 단 몇 초 만에 끝났고 AI는 5분 안에 X-레이를 판독해 의사의 태블릿으로 결과를 전송했습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다. 이건 사람을 위한 진짜 따뜻한 시스템이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아직도 종이 차트를 쓰고 결과를 기다리느라 몇 시간을 허비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단 5분. 나는 부끄러워졌다. 서울의 한 은행. 흰머리의 노인이 천천히 기계 앞에 섰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자 AI 로봇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자 5분 만에 계좌가 개설되고 체크카드까지 발급되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외국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이 직접 기계로 계좌를 만든다고? 그리고 이렇게 빠르고 간단하게 끝난다고? 이건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니다. 한 사회의 철학이다. 노인을 존중하고 기다림 대신 배려를 선택하는 철학이다. 세종시 행정청을 방문한 또 다른 이방인.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출생신고가 되고 이사를 하면 모든 기관이 자동으로 주소를 연동한다니. 이건 마법이 아니다. 이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다. 그 순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강대국만 바라봤다. 하지만 진짜 미래는 바로 여기 한국에 있었다. 전 세계가 놀란 건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장비도 거대한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삶.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있는 작은 배려, 작은 혁신이 모여 세계가 감동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 그 평범한 하루가 지금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범한 하루를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세계를 울린 한국의 진짜 힘을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CNN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앞서 있을 수 있지? 많은 이들은 반도체, AI, 오지 같은 거대한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거대한 기술이 아닌 너무도 평범한 하루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자 바닥 전체에 LED 불빛이 켜집니다. 멀리서 오는 어르신이 아직 건너지 못하자 불빛은 천천히 깜빡이며 시간을 더 벌어줍니다. 한 외국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호등이 아니다. 사람을 기다려주는 시스템이다. 한국은 기술을 이용해 사람을 지켜주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장면이었지만 그들에겐 믿기지 않는 혁신이었습니다. 지하철 문 위에는 이런 안내가 있었습니다. 1칸 여유, 2칸 보통, 3칸 혼잡. 사람들은 그 표시를 보고 탑승칸을 고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안내일 뿐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깊은 배려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효율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서울 시내의 한 병원. 환자들은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간단히 진료 예약을 마치고 진료실로 향합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자 5분도 되지 않아 AI가 판독 결과를 내렸고 의사의 태블릿에 바로 전송되었습니다.
한 외국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아직도 종이 차트를 쓰고 검사 결과를 보려면 몇 시간을 기다린다. 여기서는 단 5분.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혁명이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경이로움이 교차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은행. 흰머리의 노인이 천천히 기계 앞에 섭니다. AI 로봇이 다가와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답합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자. 불과 5분 만에 계좌가 개설되고 체크카드까지 발급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스스로 기계를 다룬다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끝난다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을 존중하고 기다림을 줄여주는 사회적 문화다. 세종시 행정청에서는 도시 전체가 디지털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원 접수 평균 처리 시간은 단 3분.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출생신고가 되고 이사를 하면 모든 기관의 주소지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한 외국인 공무원은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장의 서류를 작성하고 몇 주를 기다려야 겨우 끝나는 일을 한국에서는 단 몇 초 만에 끝내버린다. 이건 행정이 아니다. 이건 국민의 삶을 존중하는 철학이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 흰 머리의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찍습니다. 결제는 단 한 번의 터치로 끝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카드나 현금이 없으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누가 현금 씁니까? 다 이걸로 해요. 외국인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현금만 쓰시는데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디지털을 즐기고 있다니.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세대 차이를 넘어 모두가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힘이다. 판교의 한 스타트업. 젊은이들이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다.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 세계가 사용하는 거대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혁신을 만들고 있다. 이 모든 장면을 본 해외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교포로서 처음으로 자랑스럽다. 우리 부모님 나라가 이렇게 앞서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인류의 미래다. 세계가 놀란 건 거대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군사력도 값비싼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한국인의 하루. 그 일상이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오늘도 우리 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작은 불빛, 병원의 빠른 진단, 은행 키오스크, 세종시의 디지털 행정. 그 모든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당. 5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 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연단의 선 제임스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의 초강 대국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가장 앞선 나라는 한국입니다. 강당은 술렁였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가능하지? 하지만 화면에 비친 것은 화려한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LED 바닥 신호, AI 진단이 5분 만에 나오는 병원, 노인이 직접 계좌를 만드는 은행, 행정이 자동화된 세종시.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의 일상이라고?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문화였다. 백악관 회의실에서도 같은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놓쳤다. 이제는 배워야 한다. 한국에게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세우는 것이다. 하버드 강당에서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곧 수백 명이 동시에 일어나 뜨거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라는 이름은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판교의 젊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꿈보다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하루를 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마음이 세계의 기술 패러다임을 뒤바꾸었습니다. 외국인 기자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실리콘밸리만 보았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판교에 있었다. 삼성 반도체 클린룸, 세계 유일의 3나노 공정이 돌아가는 현장. 한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 순간 세계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심장이었다. 세종시 행정청 대형 스크린 앞 민원이 자동으로 접수되고 AI가 3분 만에 해결합니다. 외국인 관료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건 행정이 아니다. 이건 국민을 존중하는 철학이다. 지금 세계는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기술을 일상으로 만든 사람들, 끊임없이 배우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는 국민, 서로를 배려하며 작은 혁신을 모아 거대한 변화를 만든 국민. 한국인의 하루가 세계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수백만 개의 불빛. 그 불빛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된 회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다. 이건 미래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한국인의 일상이었다. 세계가 놀란 건 거대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한국인의 하루. 그 하루가 지금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거대한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반도체도, 판교의 스타트업도, 세종시의 디지털 행정도 모두는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병원에서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는 나라. 결과는 단 몇 분 만에 나오고 환자는 존중받으며 진료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효율이겠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한 문화였습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환자를 사랑하는 시스템이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풍경, 신호등 불빛이 어르신을 기다려주는 장면. 그 속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계는 그 작은 순간에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강대국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가 있다. 그것이 한국이다. 세종시의 자동화된 행정 시스템은 기술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이사의 모든 절차가 몇 초 만에 끝나는 도시. 외국 관료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이 아니다.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다. 판교의 젊은 연구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목표보다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하루를 주고 싶을 뿐이다. 그 작은 마음이 세계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위해 달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달리는 나라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서울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하루는 우리에게는 꿈같은 미래였다. 뉴욕의 복잡한 지하철, 파리의 오래된 시스템, 도쿄의 여전히 수동적인 행정, 그리고 서울의 디지털 일상. 그 차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수백만 개의 불빛. 제임스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은 단순한 전등이 아니다. 이건 미래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한국인의 일상이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다. 작은 배려와 문화가 세계를 올리는 힘이었다. 한국은 오늘도 여전히 조용합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겸손하게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압니다. 작은 나라의 평범한 하루가 세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순간까지 한국은 조용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결제, 자동화된 탑승 절차, 승무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까지. 그리고 제임스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미래를 만든다. 그 평범한 하루가 세계의 희망이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한국인의 하루 속에서 세계가 감동한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하철의 작은 불빛, 병원에서 단 5분 만에 도착하는 진단 결과, 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 그리고 행정이 국민을 기다려주는 세종시의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세계의 눈에는 기적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한 해외 교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물이 납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인입니다. 이 짧은 고백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는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길이고 전 세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작은 씨앗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그 울림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이 이야기를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CNN 다큐 이후 세계 언론과 교포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더 깊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지금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답을 더 확실히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모여 오늘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더 많은 이들이 한국의 진짜 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퍼뜨려주세요. 우리가 만든 작은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감동을 이어가는 힘입니다.